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후보 바람이 불면서 현재 40살 이상으로 돼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 제한. 자, 이대로 좋은지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그 정치권의 목소리부터 듣고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입니다.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 도전을 40세 연령을 제한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다 시대에 낡은 거라고 봐야죠. 청년의 정치 참여 활짝 열어드려야 합니다. 25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도 폐지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의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40년 정도는 살아낸 어른이어라. 헌법의 성문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젊음의 진출을 가로막는 정치 제도를 바꿉시다.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될 수 있다면 40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40세 이상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부여한 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인데 당연히 청년들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다른 나라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인들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유일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필리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40세로 동일하고요. 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5살 더 많은 45세. 이탈리아는 50세예요,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보다 5살 어린 35살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80세잖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네. 상한 연령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40살로 딱 못 박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왜 40살로 못 박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뿌리가 깊은데요. 1952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선거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면서 그때 40세 규정을 집어넣었다고 해요. 근데 네. 그거는 법률 안에 집어넣은 거였었고요. 근데 왜 40세로 규정했는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1962년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상공화국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40세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왜 그렇게 40세로 규정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헌법학자들의 그 해석에 따르면은 당시에 김영삼, 김대중 두 신의 정치인이 3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40세로 헌법에 아주 명문화해서 규정해 넣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근거가 명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 타당해 보이기는 한데 그 근거는 현재로는 예, 찾기는 없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네. 지금 어쨌거나 현 우리나라 제도에서 봤을 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그런 30대 정치인은 30대 대통령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자, 해외 30대 대통령, 30대 총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Je vous servirai avec humilité, avec force. Je vous servirai au nom de notre dev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En ole itse ikinä ajatellut ikääni en sukupuolta, vaan niitä asioita, joiden vuoksi olen politiikkaan lähtenyt ja niitä asioita, joiden vuoksi olemme vaaleissa luottamuksen saaneet.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31세이던 2017년 국민당 대표 자격으로 총리를 맡아서 2년간 집권했습니다. für echte Veränderungen in diesem Land. Der heutige Tag ist ein starker Auftrag für uns. 지난해 1월 다시 선출돼서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s ist uns gelungen, dass sowohl die Grünen als auch wir als Volkspartei unsere zentralen Wahlversprechen einhalten können.
사실 기억해보면 2018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그냥 발의에만 그치고서 국회에서 뭐 얘기가 없었던 거죠. 아니, 표결 자체가 불성립이 돼버렸어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했었거든요. 네. 그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헌법 조항에 있었던 67조인가요? 40세 이상 규정이라고 하는 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법상으로 국회의원은 29세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29세까지도 얼마든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치시키려고 했다. 이게 이제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었는데 2018년에 6.13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이건 선거용이다. 선거용 개헌이라고 해서 심의 자체도 거부했고 국회 표결에도 불참하면서 결국은 표결 불성립 결정이 나면서 아예 개헌안이 뭐 발의조차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현재 국회 의석을 좀 고려를 하고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원포인트로 이것만 딱 법 개정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원포인트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가장 많이 요구가 됐던 게 권력구조 개편이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시 또 원포인트를 하자고 하는 얘기면 이게 원포인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하고 같이 연결하자면 개헌안에 손을 많이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근데 뭐 차기 이제 대선 주자들이 아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기 정부 초기에 만약에 개헌한다고 하면 개헌 안에 포함될 소지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대통령의 나이 제한 말고도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 제시한 게 바로 청년 여성 할당제 관련해서 이거 폐지하자 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잠깐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 선발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지 간에 토론 배틀 같은 것으로 자기 능력을 뽐내면 누구나 이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능력주의가 낫다 봅니다. 여성 할당제라든지 뭐 이런 할당제 폐지로 가져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연령 폐지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공직선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할당제 없이 폐지는 했는데 그대로 청년을 놔두면 쉽게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호남과 여성 청년 할당제를 하겠다 하셨는데 합집합을 내어보니 한 67% 정도에 해당합니다. 67%를 비율에 맞게 할당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자, 지금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뭐냐면 그동안에 할당제를 했더니 정치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치권 주변을 배회하다가 목적에 맞아서 채택이 돼서 이제 할당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능력되는 사람을 경쟁을 통해서 뽑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시험 봐서 뽑자는 얘기예요. 네. 공천 자격 시험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 통과하면은 공천 주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게 공정할까요?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정유라 씨가 말 타는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능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조국 사태 때 가장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게 뭡니까?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험 잘 봐서 뽑는다고 하면은 글쎄 스카이 대학이라고 이른바 얘기되는 대학에 신입생 합격자들의 55%가 소득 9분위 10분위 계층입니다. 그러면은 시험 잘 보는 친구들이 다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장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기회도 공평해야 되고 교육도 공평해야 하고 교육의 기회도 공평해야 하고 부의 불평등 문제도 같이 해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시험 봐서 그 정치인 뽑자고 하는 게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정치 영역에서 있어서만큼은 최소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종의 여기서도 이제 사다리가 존재하고 이 사다리 격차를 할당제를 통해서 좀 보완하자는 그런 논리인데 이번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전에서 지금 이슈화가 됐어요. 이게 대선에까지 이어질 충분한 이슈거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면 최소한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입사 시험을 치를 때는 실력대로 뽑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는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아마 대선주자들도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1대 국회가 여성이 사상 최대로 많이 이제 국회에 입성한 국회예요. 근데 여성 할당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 명의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57명이에요. 19%. 청년 할당제 하고 있잖아요. 2030 국회의원 다 합치면 13명입니다. 4.4%예요. 근데 이거 청년 여성 할당제 다 없애자고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과연 시험으로 그렇게 정치인을 뽑는다고 해서 청년이 더 많이 입성한다고 하는 보장이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자,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문제가 있다면 그걸 조금 문제점을 보완하는 게 맞는 건지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